안녕하세요. 심심한 철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무심코 휴대폰을 열으셨죠. 토스를 열고 날씨를 확인하셨고 유튜브를 봤습니다. 출근길에는 익숙한 카페에 들어가셨고요. 점심을 먹고 당근 알림을 확인하고 또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를 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가장 강한 기업은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선택을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스는 금융회사죠. 그런데 왜 만보기가 있을까요? 송금과 걸음수는 관계가 없는데도요. 또 스타벅스도 커피를 팔면서 별을 모으게 하잖아요. 당근도 거래가 끝난 뒤에도 그 매너 온도를 보여주죠. 유튜브도 조회수와 구독자를 계속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게임처럼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은 시간을 뺏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도 맞지만 시간은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플랫폼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모든 선택을 깊게 고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선택은 습관으로 하죠. 아침에 무심코 토스트를 열고 심심하면 유튜브를 켜고 출근길에는 익숙한 카페를 가죠. 이때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생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순간이 플랫폼이 원하는 순간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열리는 앱, 생각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그것이 되면 경쟁은 끝납니다. 경쟁은 훨씬 앞서갑니다. 생각해보죠. 또 토스는 송금 앱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증권도 하고 보험도 하고 대출도 하고 쇼핑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업을 갖다 붙일까요?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매일 토스를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사람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은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사람을 처음 데려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상품보다도 습관을 먼저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습관을 만들고 나면 상품은 나중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우리의 시간을 원할까요?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잖아요. 돈은 더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죠. 부자도 24시간이고 가난한 사람도 24시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30분을 보냈다면 넷플릭스는 그 30분을 잃은 겁니다. 토스를 열었다면 카카오뱅크는 그 순간 기회를 잃은 거겠죠. 스타벅스를 갔다면 다른 카페도 그 시간을 잃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플랫폼은 상품으로 경쟁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보면요. 플랫폼이 가져가는 것은 시간만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만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쿠팡을 열면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추천 상품을 보고 랭킹을 보고 리뷰를 쓰고 리뷰를 보고 오늘 특가를 또 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플랫폼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같습니다. 보고 싶은 영상을 찾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첫 화면, 그 다음에 자동 재생, 추천 영상, 우리는 알고리즘이 만든 선택지 안에서 결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가져가는 것은 30분이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토스도 같습니다. 송금하려고 들어갔는데 먼저 보이는 것은 혜택이나 만보기, 보험, 증권, 광고입니다. 토스는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 동시에 돈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을 설계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저는 플랫폼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음 선택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가 등장하면 이 이야기는 또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AI를 더 똑똑한 검색, 더 좋은 답변, 더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AI의 가장 큰 변화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사람마다 다른 현실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대부분 같은 첫 화면을 봤죠. 같은 검색 결과를 보고, 같은 메인 페이지를 받고, 같은 광고를 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앱을 써도 아무도 같은 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화면과 뉴스와 쇼핑과 투자는 전부 달라진다는 얘기죠. AI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배우지 않습니다. 언제 클릭하는지, 언제 지루해하는지, 언제 구매하는지, 언제 포기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을 계속 제안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설계한 흐름 안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더 좋은 AI를 만드냐보다 누가 사람들의 하루를 가장 자연스럽게 설계하느냐의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을 가진 기업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인터넷 시대에도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사람들의 기본값을 가진 기업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비스와 브랜드, 아무 생각 없이 가장 먼저 여는 앱, 그것이 앞으로 가장 강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업을 볼 때 매출이나 기능과 AI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사람들의 하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왜냐하면 선택을 가진 기업은 시간을 얻고요. 또 시간을 가진 기업은 돈을 얻고 결국 시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AI 시대의 가장 진짜 경쟁은 더 좋은 AI를 만드는 경쟁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내일 아침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만들 것인가, 무엇을 열게 만들 것인가, 그 경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좀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요하고 댓글, 또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